자, 잘 쉬셨죠? 네, 맞아 끝내고 마치도록 하죠. 40번 볼 차례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지역권 등기는 유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승역지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해야 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유역지가 필요를 통해서 편익을 얻으니까 권리자가 되고 승역지가 등기 의무자니까 1번은 거꾸로 되어 있고요. 2번의 경우 지역권 등기에 있어서 범위는 유역지의 경우 일필지 전부이어야 하고 승역지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이어도 무방하다. 맞고요. 세 번째,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승역지 등기기록 을구사항란에 지역권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 맞고 승역지 신청하는 것이고 유역지가 직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등기를 한 때에는 유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유역지 지역권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맞고요. 해당 사항란은 지워주세요. 그냥 해당 사항은 지워주시고 그냥 유역지의 직권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소유권자 이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 등기 권리자가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권에 있어서 승역지이건 유역지이건 둘 다 소유권자 하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가능하고 단 신청하는 것은 승역지, 유역지 직권 기재입니다. 1번은 잘못됐고요. 넘어가게 되면 41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목적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목적하고 범위까지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로 등기 없이도 이전된다. 지역권 수반성 인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넘어갑니다. 맞고요. 세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 유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면 원칙이다. 맞고 4번의 경우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해야 한다. 맞고요. 승역지 신청하는 것이 유역지 직권 등기니까 맞고 5번의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승역지건 유역지건 둘 다 소유권자 하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 소유권자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 방식은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로 하는 것뿐이지 승역지의 소유권자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가능하고 전세권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잘못된 말이고 42번은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43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합니다. 방 한 칸 세줄 수 있어요? 예,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니까 맞고요. 두 번째, 건물의 공유주분에 대한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공유주분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답이고. 세 번째, 전세 계약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소멸을 한다. 소멸했으면 당연히 등기 청구권 소멸하는 건 당연히 입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보기 등기를 격려한 가압류권자는 그 말소 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기보다 저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고쳐야 돼요. 뭐라고요?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승낙을 받아야지만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소 등기할 때 이해한계인데 전세권 말소할 때 들어온 가압류는 부기등기인가요? 부기등기죠? 그럼 만약 1순위 전세권자 있다 가정을 하고 전세권을 잡고 들어온 가압류가 있더라. 가압류는 1의 보기 1호로 가압류가 들어오는데 이 가압류의 경우는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라는 것은 얘가 말소가 될 경우에 이 가압류도 부기등기 등기관이 직권말소합니다. 그럼 돈 받을 게 있어서 가압류 했는데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라.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 덩달아 죽는 이자가 바로 누구냐? 말소 등기할 때 이해
관계인으로서 이제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이걸 말소하는 것이고 승낙서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각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의무보다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여기 잠깐 보시고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권자가 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죠. 단 소멸하지 않는 예외 규정 두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하나는 혼동형 권리 후순위권자가 있다거나 혼동형 권리가 제3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죽어버리면 제3자도 덩달아 죽어버리니까 일단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 승낙서 들어오기 전까지 말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승낙할 의무보다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말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제3자 명의 건재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다음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재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없는 한 부기에 의한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 맞는 말인데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 조등기다 보기등기다.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 보기등기 옛날상 지우라고 배웠어요? 놔두라고 배웠어요? 지난주에 빠지니까 자꾸 엉키잖아요. 나이트클럽 언제가 물이 좋아요? 주말에 물이 좋은데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가자.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예,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고 옛날상은 지우게 되고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고 지우지 않으니까 지금 승낙서가 없는 한 보기 등기로 변경 등기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등기로 하는 얘기인가요? 조등기로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0번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집합건물의 전용 부분과 대지권을 동일한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일부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공유주분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럼 대지권이 뭘까? 대지권이라는 것은 집합건물 대지에 가진 지분입니다. 지분은 공유지분이니까 전세권 등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는 건물만 전세권 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만 전세권 등기한 자도 효력은 당연히 토지에 가진 권리 미치기 때문에 토지 당연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권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대지권은 전세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린 말이고 2번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과 등기필증,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검연을 요하지 않는다. 설정할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와 인감을 둘 다 내야 되니까 등기필증 인감은 기본적으로 내야 될 것이고 등기원인 정보로 계약서 당연히 내야 돼. 전세권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검연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상 2항기 내에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에 의하여 변경 등기가 실행이 된다.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다. 맞고 반대로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가 되겠죠. 4번이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각하 대상이 된다. 맞고요. 4번이 소유권, 대지권의 경우 건물 또는 토지만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맞았네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대지권 등기 실행한 다음부터는 분리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뭐가 금지라고요? 분리처분 금지이기 때문에 사용수익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보니까 건물만, 토지만 전세권 등기는 가능하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대지권은 전세권 등기 못 들어옵니다. 대지 지분이다 보니까. 넘어가서 45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저당권 일부 이전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기분 나쁘게. 자, 집에 일찍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착착착 맞아야지 대화가 빨리빨리 돼서 빨리빨리 끝나죠. 자, 1순위의 저당권자가 1억이라는 돈을 A가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인데 이 채권자 A가
채권을 전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1억을 반대로 5천만 원만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 전부 양도를 B가 양도받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B 앞으로 말 그대로 저당권 이전등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저당권 이전등기라는 것은 전부 이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채권 1억 다 넘어갔나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근데 5천만 원만 양도했다는 얘기는 B가 5천만 원만 사게 되면 1억 채권 중에서 5천만 원은 A한테 있고 5천만 원 B에게 있죠? 이럴 경우는 이제 저당권자가 A에서 A, B 둘로 넘어가는 거예요. 채권액은 1억 기재해놓고. 그럼 이제 A가 AB로 갔네요. 그죠? 저당권자가 둘이 돼버렸죠? 이걸 저당권의 준공이라고 불러요. 준공하면서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똑같아요. 이게 자꾸 이제 응용해서 갈 부분인데 갑이 아까 단독 소유권이 있다가 갑각을 공유로 가더라.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 그랬죠? 소유권자 둘이 되니까 공유란 말 쓰면서 소유권 일부 이전. 저당권자 둘이 되니까 준공이란 말 쓰면서 저당권 일부 똑같은 말 뜻이에요. 권리자 둘이 되는 경우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느냐? 일부 이전이란 말 쓰는 겁니다.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 지문은 이건 옛날 문제인데 1번 지문 딱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저당권 일부란 말이 어디 있어? 다 틀려버리더라고. 소유권도 권리이고 지상권도 권리이고 전세권도 권리이고 저당권도 권리다 보니까 공유 형태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일부 이전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의 경우에는 저당권 등기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채무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채무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든 물상보증이 되건 불문하고 무조건 적어야 되고 적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출 받아보신 분 입장에서는 등기부상 소유권자 여러분이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저당권 등기하는 채무자 여러분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무자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함으로 이번 질문은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저당권은 물권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인데 저당권의 경우 미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당물 전체에 미치고 부합물도 미치고 종물도 미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증축에 따라서 건물 증축 등기만 끝나게 되면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저당권을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5번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할 수 없다. 채권액은 항상 단일하게 적게 됩니다. 이쪽에서 채권을 이제 일부를 팔아먹었나요? 그럼 채권자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돼도 채권액은 1억 그대로 놔두는 거지 얘를 나누어서 5천 5천 기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채권액은 항상 단일하게 적게 되고 나누어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의 공유주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시분 저당권 등기할 수 있는 것 맞고 세 번째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부르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이게 틀렸죠? 지상권 잡은 저당권은 당연히 보기 등기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저당권이 빨랐어요? 건물이 빨랐어요? 저당권이 빨랐죠? 저당권이 빠른 경우는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47번의 경우는 기출문제는 어때요? 기출문제 쉽지 않아요? 풀만하죠?
기출문제 아는 게 어려운 거고 지금 문제집에서 기출문제는 보기 이렇게 생각같이 어렵질 않아요. 의외로 가만히 들여다보기에는 답이 빵긋빵긋 오는 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을 아예 포기했다가는 진짜 점수 미달로 떨어져요. 등기법을 포기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 이상 걸어내야지만 여유 있게 넘어가지. 올해도 응시원이 또 저건위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도마다 시험장이 부족해가지고 막 학교를 떠엎고 막 이렇게 추가로 더 얻었단 말이 들리던데 많아진다는 얘기는 별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할 때까지 해야지 점수가 나오지 안 하고 가서 그냥 대충 묻어 넘어가야지 그건 절대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묻어 넘어가는 거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또 하지만 제가 여러분 처음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등기법은 시험장 갈 때까지 발목 잡을 거라 그랬죠? 전 분명히 처음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두 번 수업 듣고 책 조금만 보면 답이 똑똑 떨어져 나오는데 등기법은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고. 이 시험장 가가지고 그때 가서 이게 답이구나 하고 그때 맞추는 거지. 그것도 엉겁기를 맞추는 거지 알고 푸는 문제 몇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카테고리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동안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동안 민법 개론 공부한다고 등기법 저 멀리 제껴놓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자니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질 것 같고 한 방에 끝나자니 끝나지도 않고 미치겠지 지금 이거죠. 딱 여러분 마음이 다 그래요. 맞죠? 네, 갑자기 한 번에 끝나려고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법은 법이라서 이게 안 끝나는 게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등기법 때문에 골탕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이게 공부를 많이 했으면 툭툭 치고 대화가 되는데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툭툭 치면은 못 따라와. 툭 치면 툭 튕겨 나가니까 탁탁탁 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대화되길 바라고 앞으로 힘내세요. 아직도 50일 넘게 남았죠? 60일 남았어요? 그럼 뭐 시간 많이 남았네. 지금 공부하는 요령 알려드려요? 자꾸 문제집 보고 요것만 딱딱 공부하면은 그건 공부가 안 돼요. 혹시 유의학집 제가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숙제를 냈었는데 그게 덜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의학집 하나 가지고 각 과목마다 줄쳐놓은 거 있잖아요. 막 그거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쭉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다 보게 되면 처음 보는 거 같은 기분 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여러분만 아는 방식으로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다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 넘어가 쭉 한번 읽어요. 그냥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오늘도 수업 들었죠? 이번 주에 또 처음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이거는 체크해 놓은 거 맞아. 지난주에 내가 체크해서 이거 기억나요.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도 체크해서 또 처음 보는 게 기분 드는 게 있어. 이번엔 나름 또 체크해 놔야 돼 이렇게. 그리고 또 넘어가요. 세 번째 또 읽어요. 그러면 또 눈에 걸리네 또 있어 이렇게. 이러면서 점점 못 보던 게 적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문제집만 보고 요거 답 이렇게 외웠다가는 똑같은 답은 없거든요. 중개사 문제. 그러니까 답을 바꿔놓으면은 응용이 돼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되면은 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든 바로 가든 뒤로 가든 갈 길을 다 찾아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이렇게 오라고 답을 알려줘도 못 따라와요 그 길을. 아는 것은 어떻게든 찾아가요. 내가 아는 부분은 문제 비틀어 놓고 틀어놓고 다들 맞히는데 모르는 거는 조금만 틀려놓으면은 이거는 답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봐서 남겨놔야 돼 기억에. 그래야지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6일 동안 수업하잖아요. 일주일에. 60일이면 과목도 하루에 하나씩 보면 책 10번은 보겠네 앞으로. 과목마다. 아닌가? 하루에 한 번씩 본다는 가정에 그냥 옛날에 그 무협지 재미 들린 경우는 하루에 막 2권씩 읽어지 하룻밤 밤새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읽으려고 그러면 조금만 읽으면 답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해보시면 돼요. 힘내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고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씨앗이 되니까 난 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되죠? 네. 자, 왜 울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47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 전환권 등기가 격려되고 그 전환권 등기가 다시 병에게 이전되었다. 갑의 신청도 없이 을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전환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라면 그 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건 뭐 불법 말소도 중요한 건 아니고
네, 한번 따져보자고. 1순위에 예를 들어 갑의 소유권이 있었나요? 예, 갑의 소유권이 있고 을에게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병에게 1의 보기로로 저당권 이전이 됐죠? 이랬는 경우 말소할 때 얘기인데 요거 이제 채권자 맡긴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이때는 현재 저당권자가 누군가요? 병이죠? 그럼 갑하고 병하고 둘이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들어가는데 말소할 때는 을명의 저당권 설정은 얘를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보게 된 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겠죠? 오케이? 그럼 보게 등기만 지웠다고 주등기까지 죽어요? 그건 아니니까 다 지우려고 그러면 어떤 걸 지우느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갑과 병이 공동으로 을명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 신청한다 답이에요. 이해 안 됐죠? 주등기하고 보기등기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주등기가 죽으면 보기등기 등기관이 직권말소 하잖아요. 거꾸로 보기등기 지웠다고 주등기 지고요? 그건 아니니까 둘 다 지울 목적이라 그러면 어떤 걸 신청하느냐? 현재 저당권자 병이니까 갑과 병 둘이서 요걸 말소 신청하는 얘기예요. 저당 설정 등기를. 얘가 죽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해 갔어요? 예, 요거만 신청하는 요걸 지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갑과 병이 어떤 등기를 지워라? 주등기인 을의 저당권 등기를 지우야. 요게 답이에요. 답은 몇 번의 답이냐? 4번의 답인데 맞는 거 한번 볼게요. 갑은 병을 상대로 왜 현재 저당권자가 병이니까 병을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걸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말소 신청하면 족하다. 왜? 주등기가 죽어버리면 부기등기 직권으로 지워버리니까 다 지워지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부기등기만 지우게 되면 주등기 지우는 게 아니니까 얘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우려고 그러면 어떤 걸 지워야 돼? 주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을등기를 신청을 통해 말소하게 되면 부기등기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것이므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번은 보지 마세요.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49번의 경우 저당권에 이것도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0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맞고 담보가 두 개 이상일 경우는 그 담보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 저당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의 경우 등기 신청에는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공동 담보 목록은 5개부터 맞는데 작성할 권한이 등기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에요. 이 공동 담보 목록도 등기부인데 2011년까지는 신청인이 작성을 했는데 법을 개정해서 등기관이 만들도록 법을 개정시켜버린 겁니다. 등기부를 작성하고 등기부에 할 권한은 등기관에게 있는데 신청인이 만들면 이치가 안 맞으니까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신 내용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빌린 게 돈일 경우는 채권액을 등기하는 것이고 돈이 아닌 경우는 채권의 가액을 등기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주권이 등기된 구분건물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건물만, 토지만 저당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처분 금지다 보니까 이따 한번 설명 바로 드릴게요. 이때는 사용 수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당권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고 5번 저당권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이 질권을 다른 말로 권리, 질권,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으므로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은 너무 쉬워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근데 52번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 전대의 등기는 임차권 등기의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임차권 이전 등기라든 전대 등기하든 전부 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맞는 말은 1번이 정답이고 2번의 경우는 토지의 공중 공간이나 지역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구분 임차권이란 말은 없습니다. 구분 지상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틀렸고. 세 번째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리된 경우에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아까 임차권 등기 떨어진 다음에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에 대한 임대차 존속 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 토지 임대차의 경우 지상권을 준용하다 보니까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최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틀린 말인데 허가를 받는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허가받는 것이고 임차권 허가 대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증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맞는 것은 1번 외에는 없어요. 이것도 21회인가 22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용익 물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번 틀린 말이죠.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임차권 종료 후지 종료 기간 전에는 안 받아주니까 1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전에 이 임차권 등기를 강의하고 나니까 14회인가 15회 때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수강생 한 분이 연세진 드신 분이 임차권 등기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찾아오셔가지고서 저에게 되지도 않는 거 가르쳤다고 야단치시더라고요. 네? 뭔데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하려고 갔더니 안 해주던데 뭘 해주냐고 야단치시길래 아니 왜 안 해주지? 아니, 어떻게 하시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하려고 계약서 해가지고 법원에 가셨대요. 그 법원 담당 공무원한테 주면서 임차권 해결을 요청하니까 이건 안 되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아 된다고 배우는데 왜 안 되는지 이건 안 되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 주 오셔가지고 저 수업하는 날 오셔가지고 안 되는데 왜 된다고 강의했냐고 막 따지시길래 순간 반짝하는 게 혹시 임대차 살고 계신 거 맞아요? 맞대요. 기간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대. 그럼 안 돼요. 그냥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배웠대. 그 책 가지고 여기 줄쳐놨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셨지?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거 아무 때나 했는 게 임대차 종료 후만 가능한 겁니다. 1번 틀린 말이고 2번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상 이해한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등기에 의하여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토지 전세권과 달리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인정이 되니까 뭐가 인정된다고요? 법정갱신이 인정이 되니까 법정갱신 갱신 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갱신과정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세권하고 동일한 조건의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음 기간은 정함이 없다요. 그럼 갱신된 경우 대출받고 싶을 때는 기간 만료된 후에는 저당권 등기 안 되니까 변경권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등기 인정을 해주는 게 건물만의 특징이에요. 토지는 법정갱신이 있나요?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 소멸해버리다 보니까 연장은 안 되겠지만 건물 전세권은 갱신제도가 있기 때문에 변경 등기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을 구분 소유하기 위한 구분 신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없다 맞는 말인데 계층적 구분 건물이 뭘까요? 아파트죠?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1, 2, 3, 4, 5층이 있을 경우에 보통의 이제 층수의 구별이 있으면 층수 따라 따져가면 되겠지만 층수가 구별이 되지 않은 경우는 몇 미터가 1층이에요? 4m가 1층이죠? 4m까지가 8m까지 이렇게 해서 층 높이 정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자기 층 높이만큼씩 요만큼씩 각각의 층 사는 사람이 그 높이만큼의 구분신상권 등기할 수 있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계층적 구분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기 사는 높이만큼씩 칸을 요만큼씩 나눠서
여기를 각각의 구분 인사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도 이거는 허용하지 않는다요. 왜? 이게 허용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2층 사는 사람이 1층 너 기분 나쁘니까 4m 이상 위로 쳐다보지 마. 여기 내 공간이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 전원의 공용 공간이니까 여기는 각 지금 요 높이만큼씩 구분 인사권 등기할 수는 없다 해서 이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민법 공부할 때? 못 봤어요, 아예? 이상하다, 다 볼 텐데. 내가 이정화 교수한테 물어봐야지. 혹시 그거 안 가르쳤냐? 물어봐야지. 자, 5번에 지상권 존속 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정한 지상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존속 기간, 확정 기간, 불확정 다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 소유권, 대주권 등기가 된 후에도 등기상 허용되는 것을 물어봤는데 대주권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에 자 우리 앞서 배울 때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몇 층짜리고 넉 장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한 동 건물 전체 표지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부가 있고 갑구하고 을구가 총 넉 장이 아파트 건물 등기부라고 배웠고 아파트 토지 등기부도 등기부가 석장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표지부가 있고 갑구와 을구 총 석장이 정해져 있는데 한 동 건물 표지부에 등기할 사항은 한 동 건물 내역에다가 같이 등기할 사유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등기하는 것이 기재 사유고 전유부분 표지부의 경우 전유부분 501호에 대해서 건물 등기 내역하고 같이 등기할 사유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는 것이 기재 사유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한동 표지부는 뭘 등기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라고 부르면 이 두 개를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이 등기가 끝난 이후에 토지등기부 갑구날구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유입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게 대주권 등기 세 가지인데 이 세 개 등기,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주권의 표시, 대주권이라는 뜻 이 세 가지가 등기된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어떤 경우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 분리처분 금지가 실현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아파트 소유권자가 A가 만약에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기능이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수익하는 기능이 있고 처분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소유권이 A 아파트 소유권자라는 얘기는 소유권은 아파트 건물도 소유권이 있고 토지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건물과 토지 가지고 집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사용수익 처분, 여러분의 아파트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 중에서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대요. 그럼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사용수익할 수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분리처분 금지지 사용수익 금지는 아니니까. 그럼 토지 건물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세분하시면 돼요. 토지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물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빠지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다요. 그 다음에 처분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만 건물만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고 토지만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없다가 됩니다. 이제 사용수익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토지만 건물만 압류할 수 있을까? 사용수익 하는 거 아니죠? 안 되고 토지만 건물만 가압류할 수도 그거 안 된다요.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수도 없다가 되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말을 거꾸로 풀고 들어오셔야 돼. 이렇게. 그래야 쭉 풀려나가요. 대주권 등기된 이유는 무엇이 금지래요? 후부터 빨리 크게 외치세요. 이 말 가지고 풀면 다 풀리니까. 분리, 처분 금지죠? 그럼 사용수익 처분은 무엇만 금지? 처분만 금지니까 사용수익 할 수는 있다. 언제부터? 대주권 등기된 후부터.
그럼 대지권 등기 전에 들어온 저당권이 경매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하다. 전에 들어온 건 영향받는 게 아니니까. 후부터 금지 전은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풀고 들어가시면서 할 수 있다 없다 세분하시면 돼요. 이걸 물어보는 또 하나의 문제예요. 여기 내게 되면 이 세 개 알고 있으니까 이 세 개에다가 대지권 등기된 이후에 어떤 효과가 발생이 돼요? 크게 외치세요. 분리처분 금지죠? 그럼 사용수익 처분은 무엇만 금지? 처분만 금지라는 얘기 사용수익할 수는 있다 해서 이걸 알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 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머리 쥐나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풀고 들어오시면 답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문제 보게 되면 등기하는 것은 1번이 토지, 건물, 만에 관한 추가적 공동, 저당권 설정 등기는 토지, 건물 같이 들어와서 같이 묶여서 추가로 같이 들어가는 거는 토지만 나머 잡힐 수 없잖아요. 그럼 대지권 등기 후에 같이 잡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됩니다. 근데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등기도 안 돼요. 토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뭐면 가능하냐? 토지 또는 건물만에 대해서 추가로 잡혀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들어와서 같이 잡히는 것은 1번이 어쨌든 간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인데 그 다음에 55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권 내주권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허용되는 것은 뭘 찾으면 답이에요? 사용수익하는 거. 이번에는 1번 구분 지상권은 가능하나요? 사용수익하는 권리는 가능하다. 지상권이니까. 소유권 이전은 안 됩니다. 가압류 안 돼요. 가등기도 안 됩니다. 근저당권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 추가 저당권 잘 내질 않고 이걸로 내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로 물어보니까 이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금지? 처분이 금지면 사용수익할 수는 이따를 잡고 들어가시면서 풀어놓으면은 지금 5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져서 잡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밑에 박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게 되면 규약성 공유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56번은 답이 고치세요. 답은 2번이 잘못된 말이고 1번이 아닙니다. 56번 안 보셔도 되는데 답이 잘못됐으니까 보실 분은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답은 잘못됐으니까 56번 답이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고쳐놓으시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7번 다음은 대지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구분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대지 사용권 대지권 같이 쓰니까 맞고. 두 번째 대지권인 취지란 거는 이거예요. 대지권 취지는 다른 말 뜻인데 지금은 취지라고 안 나오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뜻이라고 나와요. 2012년까지는 문제 낼 때 대지권인 취지란 말 썼는데 법을 개정해서 이제 뜻이란 말을 바꿨습니다. 2012년부터 한글화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한문화식 표기를 다 한글로 바꿨어요. 취지가 뭐예요? 다른 말로. 뜻. 그러니까 뜻 이렇게 나오지 시험은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말을 바꿔서 보시면 돼요. 그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갑구사항란에 일을 한다. 갑구에 가야 됩니까? 갑구나 얼굴로 들어갑니까? 갑구나 얼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갑구가 여기잖아. 갑구나 얼굴에다가 기재다 보면 무조건 갑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갑구가 될 수도 있고 얼굴도 가능한데 왜 갑구나 얼굴한 말이 나왔느냐? 여기 잠깐 보시고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상계동 50번지라는 토지 안에 아파트 대지인데 건물을 지을 경우에 이 건물 주인들이 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땅을 빌려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등이 대지권이 될 수도 있다 해서 민법 공부할 때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에 하나지 않는다. 그럼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을 사서 집을 지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겠네요. 앞으로 가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로 가니까 어떤 권리에 따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갑구로 가는 게 아니라 갑구나 을구로 가기 때문에 이번 잘못된 말입니다. 갑구가 아니라 갑구 또는 을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신청 정보에 그 권리 표시를 하여하며 전혀 부분 표시에는 소재 지번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한동 전체 표제부에
소지여지만 나오니까 전혀 부분은 소지여지만 적을 필요 없으므로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주권 등기를 한 때에는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 등기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고 팔을 때 등기 어디만 합니까? 아파트 건물만 등기하면 효과는 토지까지 미쳐버리니까 토지는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까지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금지되며 저당권 설정 등기도 금지된다. 분리처분 금지라고 떠들었죠? 이쪽에서 요거. 대지권 떨어진 다음부터는 건물만에 대해서 토지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하지 못한다. 뭐만 가능하니까. 사용 수익만 가능하니까 저당권 등기도 할 수 없고 이전 등기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에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갑구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갑구 또는 을구예요.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경우는 을로 가는 것이고 갑구 빌려 집을 지은 경우는 을구로 가다 보니까 갑구는 을구로 가는 거지 갑구는 무조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8번은 안 보셔도 돼요. 이 문제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9번. 집합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또 뭘 찾으란 얘기예요? 사용 수익 찾으란 얘기예요. 그거만 잡으면 답이에요. 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1번에 소유권 이전 가능해요? 안 되겠지요? 근저당권 설정도 안 됩니다. 가압류 안 돼요. 전세권은 이건 가능하겠네요. 돼요. 그리고 누가 그러던데 안 돼요. 돼요. 이거 어디서 한번 나온 거야? TV 프로그램에서? 어디서 나왔더라? 어쨌든 전세권은 돼요.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몰이나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 서비스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아주 옛날인데 4회, 8회, 14회 3번 나왔던 것이 대주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 허용하는 것은 답이 된 건물만 전세권 가능해요. 네, 여기 3번 답이 된 거니까 사용 수익은 가능하게 묶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0번 집합 건물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1번 구조상 공유 부분은 독립하여 처분의 목적으로 될 수 없다. 아파트의 구조상 공유 부분은 계단이나 복도 등은 개인에게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규약상 공유 부분은 등기부의 공유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맞고. 그래야지만 공유 부분인지 알아야지만 갑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이용상 독립성은 있어야 한다. 틀렸죠? 둘 다 있어야 돼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둘 다 있어야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하나만 없더라도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과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법상 일체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를 묶어놨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는 없다 해서 맞는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등기부 편성은 한동 건물을 표시하는 표지부만을 두고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마다 표지부 및 각고를 둔다. 총 몇 장이 만들어지더라? 네 장이 만들어지겠죠.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에는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을 하지 못한다. 맞았나요? 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지권 등기된 이후에는 뭐만 가능해요? 사용 수익만. 그럼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이전 등기 하지 못한다. 맞았어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경우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 맞았나요? 맞았고. 세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대지권을 기재해야 한다. 즉 아파트 사고 팔을 때는 대지권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파는 거니까. 하지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쪽에서
아파트 사고 팔을 당시에는 떼 팔아먹지 못하니까 다 적어란 얘기인데 건물만 전세권 등기할 때 말 그대로 어디만 들어온 거예요? 건물만 들어온 전세권은 말 그대로 건물만 들어왔잖아요. 건물만 등기하는 경우는 대지권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았네요. 건물만이란 말이 있으면 어디만 미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건물만 미치는 것이고 그 말이 없으면 토지까지 같이 미친다 그 뜻이니까 맞고 그 다음 5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있다가 맞는 말 없다가 맞는 말. 분리처분할 수 없으니까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신나게 비틀어놨지만 이게 기본 틀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이등기하다 이등기 못하다 외우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말 가지고 딱 잡아놓으시란 얘기예요. 무엇이 금지? 분리처분 금지니까 사용수익 처분은 무엇은 가능하고 사용수익만 가능할 뿐 나머지 안 된다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가르면 한 방에 빵 터지는데 나오는 지문대로 이전등기 못한다 이 하나씩 더 외웠다가는 끝이 없어요. 외우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금지? 분리처분 금지. 그럼 뭐는 가능? 사용수익은 가능. 요것만 잡아놓으시면 할 수 있다. 한 방에 가면 빵 터지니까 요것만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파괴되기 때문에 자꾸 있다 없다는 사용수익인지 아는지만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다 있다 없다 잡아내는 거지 그걸 하나하나 다 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강의할 때 제일 편한 거는 외우세요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 안 외우면 여러분 잘못한 거잖아요. 맞지 않나? 그럼 외우게끔 알려주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외우는 건 답을 못 잡아내요. 알면 풀어내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본 개념이 무엇이 금지다? 그 사이에 또 까먹었나 보다. 분리처분 금지란 얘기는 처분이 금지란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용수익만 할 수 있다고 잡고 들어가시면 할 수 있다 없다가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5번은 허용하지 않고요. 넘어가서 62번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 정보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표시 적어라.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적는 것 당연한 얘기고 한동 건물의 소지와 지번 당연히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한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 수동이 있는 경우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번호 이 번호가 소위 말하는 건물 번호 아파트 동호수예요. 기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동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기재하는 거 당연한 이치고요. 한동 전체 다 나와야 될 것이고 5번에 구분 건물의 소지와 지번은 이거 적을 필요가 없어요. 한동 전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 500으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1동 소지와 지번을 알면은 500이라도 소지와 지번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지 지번 구분 건물 적을 필요 없고 한동 전체 건물만 기재하는 겁니다. 5번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63번 구분 건물의 대지 사용권 및 대지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지권 등기 시 그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 또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이건 2002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옛날에 대법원 예규가. 자, 실패자가 보시고 이거로 말을 풀자고요. 자, 이쪽에서 분리처분 금지라고 그랬으니까 토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럼 토지만 지상권 등기했다는 얘기는 토지만 지상권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어디다 등기할까? 예? 아, 말 그대로 이해하세요. 쉽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토지만 지상권 등기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지상권 등기 어디에 할까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죠?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어요?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지상권이 쏙 들어와서 어디로 등기하느냐? 여기에 등기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토지에 들어왔으니까 1순위에 지상권이 들어왔다 가정해보자고. 오케이? 이건 어디 떨어진 거예요 지금? 토지 건물. 토지만 들어왔잖아요. 말 그대로 토지만 들어온 지상권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 아마 토지 등기부 보신 분 계세요?
토지 등기 안 보고 이 건물만 보고 그래 하잖아요. 그럼 건물만 보고 그래 할 때는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대지권 표시 전여부분 표제부 여기다가 밑에다 써줘요.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음을 써놓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당시에 표제부 신나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 등기 있단 말이 나와 있죠? 그럼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 토지 등기 보다 보니까 토지 지상권 들어온 게 있구나. 남쪽 길면 2m 길러준 게 있네. 이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는 이걸 안 보고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등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갈 걸 대비해서 여기다 적어주는 건데 옛날에 2002년까지는 여기도 적어줘 여기도 같이 적었어요. 중복규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다만 적으라고 법을 개정해서 여기만 적게 됩니다. 한동 표제부 등기하는 게 어디만 등기하는 거예요? 전여 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2002년도에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여기만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린 말이에요. 1번은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에 등기하더라? 전여 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한동 표제부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이 집은 진짜 오랜만에 봤네요. 이거 2002년도 때 개정돼서 한번 떠들은 이후로 안 내가지고 한 번도 안 떠들었거든요. 근데 거의 10년 넘게 돼서 한번 떠들었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본 지문이네요. 어쨌든 간에 별도 등기 일단 취지는 어디다 등기하는 거예요? 한동 표제부가 아니라 전여부분 표제부 대지권 표시라는 기재하는 것이니까 1번 틀린 말이고 2번 대지권 등기를 할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또 이것도 자, 요건 또 어디 들어온 거예요? 건물만 들어왔죠? 건물만 전세권은 이건 어디에 등기할까? 건물 등기부. 건물에 들어온 거니까. 오케이? 그럼 요건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여기로 들어가겠네. 근데 여기다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말 그대로 어디만 들어온 거예요? 건물만 들어왔지요? 그럼 토지 미치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1의 보기 1호로 1번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사항임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 1순위 들어왔는데 이건 어디만 들어왔대? 보기 등기로 건물만 들어왔는 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하는 것이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럼 건물만 들어온 게 건물만 들어왔단 말을 써주는 것이고 오케이? 그럼 토지만 들어오는 게 있으면 토지 등기부 등기 실행해주고 우리가 모를까봐 전여부분 표제부에다가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단 말을 적어주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문제 때문에 풀어드리긴 하지만 잘 내진 않아요. 이쪽은 가볍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이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여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다. 아파트 분양 면적이 크면 지분도 많을 테니까 전여부분 비율에 따라가는 건 맞는 말이고요. 4번이 전여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여부분만 이전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판결 받아도 이전 등기 못하는 겁니다. 같이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인 때에는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지 아니한다. 말 그대로 건물 이거 어디만 들어온 거예요? 같이 들어왔죠? 같이 들어온 게 건물만 저당권 건물만 잡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잡았기 때문에 건물만이란 말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건 어디만 들어온 거고? 말 그대로 이해하세요. 말 그대로 건물만 들어온 전세권이죠? 그럼 토지 안 들어왔잖아요. 건물만이란 말을 적어주라는 얘기고 저당권은 건물만 나머 잡는 게 다 같이 잡았으니까 건물만이란 말을 적을 필요가 없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건물만이란 말이 없으면 당연히 같이 미친다 그 뜻이에요. 그냥 63번은 풀긴 풀었지만 가볍게 보세요. 우리 64번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겹치는 문제인데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닌가? 비슷한데 좀 틀리네요. 64번 대지권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다. 맞았나요?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처분할 수는 없고 사용 수익만 가능하니까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 맞았어요? 참 짧아요. 그죠?
야, 이 다음 주까지 가길 기다렸다가 이게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하지 못한다 맞고. 아, 오 통제라 이거. 자, 이번 대주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못한다. 건물만 이전 등기하지 못한다. 맞았어요? 맞고. 세 번째, 대주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가 없는 것은 대주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같이 미시는 거 맞고요. 그래서 아파트 소유권 등기하면 대지까지 같이 미치니까 맞고. 4번이 대주권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는 대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대주권만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맞았어요? 맞고. 아니 뭐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아까. 그게 자꾸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떠올리면서 풀고 가면 사용수익이 아니면 안 된다. 지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5번의 경우는 대주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전세권 사용 수익하는 건가요? 할 수 있다가 돼야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신나게 떠들었지만 물어보는 건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대주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 뭐만 할 수 있고 사용 수익만 할 수 있고 사용 수익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이 가르마가 타지는데 자꾸 그걸 못 잡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연습 좀 하셔야 돼 이거. 네. 그 다음에 65번은 이건 그냥 보지 마세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풀어드릴까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대주권 못 따라오니까 그냥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9월달에 메꿔 나가면 되니까 대주권 등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5회 강의할 때 29살 먹은 그 총각애가 15회 때 쇼크 먹은 다음에 15회 추가시험 공부할 당시에 다른 건 다 외웠는데 대주권 등기를 못 외우겠대. 자기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 이 대주권 등기를 동영상 19번을 돌려봤대요. 19번을 반복해 보니 그때 가서 알겠단 말이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 풀리겠대 문제가. 그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한테 그 얘기를 자랑하길래 야 이 바보 같은 니에나 그랬습니다. 그거 왜 해? 요거 3개만 외우고 뭐라고요? 요거 3개 외우고 발생하는 효과가 뭔데요? 분리처분 금지잖아요. 그럼 못하는 것은 처분 안 되니까 사용 수익하는 것만 잡아서 요것만 외우면 되는데 이거 이해도 못 해가지고 여러 번 하니까 오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오기가 아니라 똥고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3개 외우시고 나중에 어떤 효과 발생하는데요? 분리처분 금지만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65번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풀이 고생하셨고 9월달부터는 문제풀이 미리 푸셔야 됩니다. 미리 40분 동안 푸시고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먼저 와서 푸시고 계시길 바라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